서울 도심 한가운데 수백만 명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곳에 600년을 말없이 서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일제의 손에 유원지 입구로 전락하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2층 누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문 위에 함께 올라가 보실 건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채널 창너머는 창경궁의 건축 하나하나를 시리즈로 깊이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1부, 홍화문은 어떤 문인가?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홍은 넓다, 화는 교화하다. 덕을 행하여 백성을 감화시키고 널리 떨친다는 뜻입니다. 문 하나에 임금의 다짐을 새겨 넣은 것이지요. 이 이름은 당시 의정부 좌찬성이던 문신 서거정이 지었습니다. 서경주서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조화를 넓혀 천지를 밝힌다는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홍화문이 처음 세워진 것은 조선 성종 15년, 서기 1484년입니다. 창경궁은 성종이 세 분에 대비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덕종의 왕비 소예왕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어른을 봉양하는 효의 공간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화문은 조선의 다른 궁궐 정문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광화문은 3층 구조, 창덕궁의 도나문은 정면 5칸의 웅장한 2층 누각입니다. 홍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우진각 지붕 건물입니다. 2층이긴 하지만 칸수와 규모는 다소 작습니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창경궁이 법궁이 아닌 이궁, 즉 왕이 거처를 옮겨 사용하던 별궁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규모보다 목적이 먼저였던 궁궐, 그 첫 얼굴이 바로 홍화문입니다. 2부, 동양, 왜 동쪽을 보는가? 홍화문에는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 정문은 대부분 남쪽을 바라봅니다. 임금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고 신하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것이 유교적 질서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화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이 동쪽을 향해 지어졌고 그 정문인 홍화문도 자연스럽게 동양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창경궁은 창덕궁의 동쪽에 붙어 조성되었고 북쪽으로는 응봉 산자락이 이어집니다. 지형의 흐름에 따라 궁궐을 배치한 결과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안에 궁궐을 스며들게 한 것. 이것이 조선 건축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생명, 희망의 방향. 이 문 앞에 서면 아침마다 가장 먼저 햇빛이 닿습니다. 그 빛을 600년째 받고 있는 문입니다. 3부, 홍화문 앞에 선 사람들. 홍화문은 단순히 궁궐의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영조 26년, 1750년.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홍화문에 직접 나와 양반과 평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균역법이란 군역 대신 내던 세금인 군포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법입니다. 당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군포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게였습니다. 영조는 2층 누각에 올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임금이 누각 위에서 백성을 내려다보며 귀를 기울이는 장면. 600년 전 이 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조 19년,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홍화문 밖에 직접 나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손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홍화문 삼이도라는 기록화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임금이 문 앞에 서서 백성에게 직접 쌀을 건네는 모습. 홍화문은 그날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화문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창경궁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홍화문 역시 전쟁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재건되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홍화문은 바로 이때 다시 세워진 건물입니다.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17세기 목조 건축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한 건물입니다. 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1909년 일본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고 궁궐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임금의 공간은 유원지가 되었고 홍화문은 놀이공원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 굴욕의 시간이 무려 76년이었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 정부는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을 철거하고 훼손된 전각을 복원하고 1986년 창경궁은 본래의 이름과 품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홍화문은 다시 궁궐의 정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부, 건축으로 읽는 홍화문. 잠깐 건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홍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우진각 지붕 구조입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앞에서 보면 지붕이 사다리꼴 형태를 이룹니다. 문 왼쪽, 서북쪽 모서리에는 계단이 있어 2층 누각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영조가 균역법을 논하기 위해 올랐던 정조가 백성들을 굽어보았던 바로 그 계단의 자리입니다. 지붕을 받치는 공포 구조는 내칠포, 외오포의 다포 양식입니다. 상층과 하층 모두 내삼출목, 외이출목으로 짜여 있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촘촘히 공포를 배열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정교한 방식입니다. 지붕의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에는 독수리 머리 모양의 장식이 올려져 있고 내림마루에는 잡상들이 줄지어 나쁜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각 정면 중앙에는 홍화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세 글자 안에 창경궁이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덕을 넓혀 세상을 감화한다.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홍화문의 좌우로는 궁장이 이어지고 그 끝에는 남십자각과 북십자각이 자리합니다. 이 십자각 구조는 다른 궁궐 정문에서는 보기 드문 창경궁만의 특징입니다. 5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홍화문 앞에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진을 찍는 여행자, 손을 잡고 걷는 가족, 무심히 지나치는 시민. 저마다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600년 된 2층 누각 아래를 지납니다. 홍화문은 오늘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햇빛을 받으면서 전쟁도 버텼고 굴욕도 견뎠고 잊혀지는 시간도 이겨냈습니다. 그 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도 아침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홍화문을 지나 발 아래 놓이는 옥천교입니다. 창경궁 안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구슬처럼 맑은 물이 흘러간다는 이름을 가진 그 다리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창너머를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너머였습니다.